펀드 매니저 김현준님의 5년 종잣돈 만드는 비법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껴가지고는 부자가 되는 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아껴봐야 아끼는 건 0까지밖에 못 아끼거든요. 근데 버는 거는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1억을 벌 수도 있고 10억을 벌 수도 있고 100억을 벌 수도 있고 끝도 한도 없어요. 그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돈 버는 생각 더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주식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런 이런 두려움이 제일 말씀을 많아요.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5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김경필 트레이너님 말씀대로 2천만 원씩 5년을 아끼면 1억을 벌 수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의 전체 평균만큼만 수익을 내서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돈이 1억이 불어나거든요. 그럼 나는 2천만 원을 아끼지 않아도 됩니다. 긴 기간이 있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5년을 볼 때 우상향하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 있으니 네. 주식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거를 네.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투자 뭐 이런 네. 걸 좀 알려주시면 뭐 인덱스 펀드 좋을 것 이런 같아요. 거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네, 저는 이제 주식을 개별 기업을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재무제표를 볼 줄 알게 된 이후부터 1년 이상 공부를 해야 개별 주식을 투자할 만한 어떻게 보면 자격이 주어진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지금 내가 학업도 있고 생업도 있고 그 공부할 시간이 없단 말이죠.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게 ET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ETF가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거래가 되는 펀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ETF가 전체 시장을 한꺼번에 담는 꾸러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 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을 자잘하게 나누어서 펀드 매니저가 이미 구성을 해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는 생각하지 않고 장기간 묻어두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없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개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좀 적어서 마음 편하게 투자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하자면 이제 ETF는 펀드의 장점과 주식 투자의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투자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건 또 리스크가 따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테마형 ETF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뭐 아니면 태양광, 풍력, 우리가 들어봤던 단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신문에 막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막 뜨고 나면요.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메타버스 투자해야 되나? 나도 2차 전지 투자해야 되나? 근데 나 뭐 고를지 모르겠어. 맞아. 그러니까 이 묶여있는 ETF라도 사야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ETF를 만드는 회사는 금융회사잖아요. 금융회사는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익률이. 많이 팔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인기가 있는 테마만 골라다가 이른바 정점에서 테마형 ETF를 탁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테마형 ETF가 설정된 이후에 1년 수익률을 봤을 때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고점에서 증권사 창구에서 싹 팔고 맞아. 그때 개인 투자자가 그거를 등에 짊어지고 바닥에 고꾸라지는 거죠. 이건 놀라운 얘기다. 그래서 테마형 ETF는 꼭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ETF도 당연히 주식 투자랑 비슷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기업이 아니라 전체 나라가 안 좋은 상황에 휘말리게 되면 지금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다라든지 아니면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 전체 시장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ETF를 사더라도 선진국 위주의 시장 그리고 전체 국가에 투자하는 것을 훨씬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럼 미국인가요? 저는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딱 저는 키워드를 딱 두 가지를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선진국하고 전기차 하면 사실 미국밖에 없으니까 네. 제일 단순하게 잘 모른다 싶으면 그냥 일단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또 지금 중국이 또 전기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게 좀 맞는 투자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전기차를 선택할 거냐, 국가를 선택할 거냐 이런 것은 국가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는 한 국가가 아니라 전체 세계 또는 아시아,
북미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투자하는 ETF들도 많이 상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하나의 업종이라든지 국가를 선택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ETF의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월 수익에 그러면 몇 % 정도를 ETF에 투자해야 우리가 5년 안에 종잣돈을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금액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50대, 60대 됐을 때 난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지? 난 어디에 집을 살지? 그것을 역산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해 놓으면 여기에 ETF에 얼마에 투자해야 되는지가 역으로 나오게 됩니다.